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자, 이제 선형 독립에 대해서 오늘의 메인 컨셉인데, 이 선형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선대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통계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적 정의를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벡터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얘네들이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등식이 있어요. 이 등식이 성립하는 ai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ai들이 모두 0인 케이스를 하면 여기에도 0 곱하고 여기에도 0 곱하고 0 곱하면 이 앞에 벡터가 무슨 값이 있든 다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0벡터가 나오게끔 얘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 중에 하나겠죠.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ai들은 모두 다 0이어야 된다. 얘가 어떻게 보면 트리비얼한 솔루션인데 이 트리비얼한 솔루션 말고 다른 솔루션이 없을 때 우리는 벡터 1에서부터 벡터 n까지 얘네들이 다 선형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혹시 이해되실까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이 식을 한번 볼 텐데 여기가 3개만 생각을 해봅시다. B1에서부터 B3까지 있고 그 다음에 차원은 4개 차원이라고 해봅시다. 4개 차원은 뭐냐면 요 각각의 B1이 숫자가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숫자 4개. 여기에도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 B3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뭔지는 모릅니다. 각기 다른 숫자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붙어있는 ai들은 상수예요. 상수. 오케이? 상수 1, 상수 2. 자, 그러면 벡터에다가 상수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수녀님? 1, 2, 3에다가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굿. 상수가 각각의 원소에 곱해져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1, 2, 3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a1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곱하면 이게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등식을 하나 이제 써놓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얘 숫자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벡터들의 숫자들이.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제 0벡터. 얘는 진짜 0벡터 이렇게 나온다. 얘는 1,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상수 3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A1, A2, A3 요 앞에 붙어있는 상수 3개. 이 숫자를 내가 여기에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넣게 되면 각각의 숫자들이 다 곱해져 가지고 이 첫 번째는 똑같이 4개짜리 행렬인데 3, 6, 그 다음에 9, 12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지금 벡터가 3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리 애들끼리 더해서 나는 뭐가 나오게 하고 싶냐면 0000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0벡터가 되게끔. 이 0벡터가 되게끔 하는 A1, A2, A3가 뭐가 있을까요? 0이 되어야 계산이 쉽다. 그죠? 그러니까는 요 앞에 제가 0, 0, 0 이렇게 넣으면 요 벡터가 어떤 숫자가 되더라도 다 그냥 결국에는 0벡터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1, A2, A3라고 하는 것에 000을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트리비얼한 그리고 아주 쉬운 해답 중에 하나인데 그 케이스 말고 이제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그 A1, A2, A3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지금 V1, V2, V3라고 하는 벡터가 선형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0인 경우에만 선형 독립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No. 그게 아니라 000을 집어넣었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이제 우리는 선형 독립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지금 이야기가 좀 생소하잖아요. 저희 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형 독립인 경우를 이해하는 것보다 반대의 케이스, 선형 독립이 아닌 선형 종속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선형 독립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경우를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뭐가 있냐? 요거 제가 지금 B1, B2, B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1, B2, B3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B1, B2, B3. 얘네 세 개는 선형 독립일까, 선형 종속일까를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 B1, B2, B3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A에다가 0 넣고 0 넣으면 이 등식 성립하죠. 그런데 이제 선형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000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 넣고 0 넣고 0 넣고 하면은 얘는 모두 0이 아니잖아요. 그죠? 0이 아닌 AI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얘네 세 개는 선형 독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형 종속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형 종속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두 0이 아닌데 0벡터를 만드는 케이스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찾아놓은 게 2, 3, 2-1, 3, 2-3, 1, 2-3, 1 여기다가 2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 1 곱해서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다가 B1에다가 나는 2를 곱해야겠죠. 2 곱하기 B1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B2 그리고 더하기 B3 B3에다가 1을 곱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찾아놓은 게 뭔가 다른데? 더해봐야지. 아닌데? 잠시만.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1 마이너스 1.5 1 곱하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이거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케이 됐다. 마이너스 2, 3, 1이에요? 땡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 3, 1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잠시만요. 마이너스 2, 3, 1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안 되는데요? 마이너스 3, 1 1이면 플러스로 된다. 굿. 그럼 벌써 두 개나 찾았네요. 이해되시죠? 지금 보면은 B1, B2, B3가 이렇게 있을 때 A1, A2, A3를 1, 마이너스 5, 0.5로 놓으면 0벡터가 만들어졌고 그죠? 그리고 여기 그걸 또 A1, A2, A3를 마이너스 2, 3, 1로 설정을 해서 돌리면 또 0벡터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선형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선형 독립인 경우에는 000이 아니면 0벡터를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선형 독립의 정의였으니까 이게 깨진 상태가 되므로 얘는 이제 선형 종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굿. 자, 이제 그러면 선형 종속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보면은 2, 3, 마이너스 2, 3, 1, 마이너스 2, 3, 1 이렇게 되면 이 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0이 아닌 개수를 갖는 그 벡터를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벡터의 선형 결합, 그러니까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배를 해서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벡터들로 다른 하나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B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B3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B1 마이너스 3B2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어떤 벡터를 나머지 벡터들의 조합으로, 근데 이제 조합인데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으면 선형 종속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수식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써놨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얘네들이 선형 종속이다 라고 하면 0이 아닌 애들이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중에서 0이 아닌 애가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A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A2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A2로. 그러면 여기에 B2만 남겠죠. 그래서 B2를 남기고 나머지 저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내가 특정 찍은 그 벡터를 이런 나머지 B2에서 Bn까지의 선형 결합, 즉 어떤 상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줌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선형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 n개가 있으면 그 뭔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벡터들이 모두 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벡터면 선형 독립, 그 중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애가 있으면 선형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선형 종속, 선형 독립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항상 엑셀만 켜봐도 엑셀에 사각형의 숫자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들을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벡터로 보는 거예요. B1, B2, B3.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들고 나온 이 예제에서 섭씨온도, 화씨온도, 풍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변수의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는 데이터가 셋이 있다 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이 중에 이제 3개의 변수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데이터는 실제 정보는 2개밖에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러죠? 온도와 풍속만이 있다. 굿.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섭씨와 화씨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같은 물체를 다른 단위로 그냥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죠? 마치 뭐 속도가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거랑 미터 퍼 세크로 되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무슨 2개의 다른 정보겠어요. 그냥 하나의 정보죠. 속도 정보만 하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내가 만약에 섭씨 온도를 안다라고 하면 5분의 9 곱해주고 32를 더하게 되면 화씨 온도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섭씨 온도, 풍속 이렇게 2개만 존재할 때 여기에다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의 그 변환식,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의 변환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템프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만들면 그냥 섭씨 온도랑 풍속만 있어도 화씨 온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41, 96.8, 86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숫자가 있다. 따라서 섭씨 온도, 풍속만 들고 있어도 이 3줄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C라고 하는 게 B1이고 화씨라고 하는 게 지금 B2로 되어 있잖아요. B1, B2, B3는 선형 종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나머지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오케이? 자, 그래서 변수가 선형 종속이 돼버리면은 화씨 온도랑 섭씨 온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점도를 그리면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에 점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형성으로 종속이 되어 있으므로 얘네 둘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선형 종속이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화씨 온도나 섭씨 온도로 만약에 풍속을 지금 설명한다. 지금 현재 여기는 섭씨 온도를 가지고 풍속을 설명을 하는 어떤 회귀 분석을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섭씨 온도로 풍속의 어떤 변동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모델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 넣어도 전혀 변동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섭씨 온도를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화씨 온도를 추가를 해도 모델이 임프루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result 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제가 종속 변수를 풍속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섭씨 온도를 독립 변수로 했을 때의 결과값을 넣어 놓은 다음에 이 레지듀얼 제곱섬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54.81494가 이렇게 나오는데 화씨 온도를 이렇게 더해봤자 똑같이 그냥 똑같죠. 실제로 이거 이제 결과를 보면은 화씨 온도는 개수값도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가서 아마 저희가 다룰 기회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내가 가진 변수들은 선형적으로 다 독립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는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조건이 그러한 가정이 왜 합리적인지 좀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내가 가진 n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얘네가 선형 독립성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 독립의 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3개를 가져왔어요. 3개를 가져왔는데 이 세 벡터들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그러니까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가 0벡터가 되는 그 등식을 만족하는 개수는 오로지 A1, A2, A3가 모두 0인 경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이제 3개 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열 벡터로 갖는 어떤 행렬 A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행렬 A가 내가 가지고 있는 B1, B2, B3를 이렇게 세로로 해놨으니까 마치 데이터 행렬 우리가 엑셀에서 켰을 때 그 사각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B1, B2, B3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매트릭스 콜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뭘 해놨냐면은 A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 사이의 숫자에서 그냥 3개씩 뽑은 거예요. 랜덤하게 이렇게 제너레이팅 되도록. 그러면 여러 가지 A1, A2, A3를 제가 무작위로 발생함으로써 막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연산이 뭐냐? B1, B2, B3가 주어졌을 때 이 A 행렬의 첫 번째 원소 곱하기 B1,
두 번째 원소 곱하기 B2, 세 번째 원소 곱하기 B3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벡터를, 지금 4개짜리 원소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잠시만요. B1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 수입이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로우썸이라고 하는 함수,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 계산을 해놨나.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재미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얘를 함수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매트릭스 B가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랜덤하게 발생을 시켜서 함수를 통해서 이러한 벡터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것을 지금 계산하고 싶냐면, 얘가 0벡터가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놨냐면, 이 각각의 숫자들을 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맷 B에다가 indif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함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를 먼저 발생을 시켜요. A가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요걸 통해서 결과값 A1, B1, A2, B2, A3, B3에 더한 거 결과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얘를 뭘 하냐? 리절트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리절트를 가지고 또 제곱을 해요. 각각에 있는 원소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놨습니다. 더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했네요.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칠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셨다면, 이 리절트 값이 0이 나오는 케이스는 요 로우썸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지 0이 나올까요? 질문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0 아닌가요? 0이라기보단 0000인 경우에만. 굿. 그렇죠? 지금 요게 결국엔 4개짜리 원소를 가진 벡터니까 이 벡터의 값이 모두 원소가 0인 케이스만 이 최종 리절트 값이 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곱해서 더하고 스퀘어 루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뭘 이 함수는 반환을 하냐, 이 벡터 이 리절트 값과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할 때 쓰인 이 웨이트 A1, A2, A3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뱉어낸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실제로 A를 엄청 많이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이 리절트 값을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5000개를 일단 발생을 해보겠습니다. 5000개를 발생을 한 다음에 리절트를 봤더니 지금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내 리절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그 A1, A2, A3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23, 마이너스 2.33, 0.98을 A1, A2, A3로 했을 때 B1, B2, B3의 선형 결합은 0벡터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2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으니까 0이 아니므로 이 벡터 놈 값이.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 놈의 값이 만약에 0이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의 코에피션트를 이제 봤을 때 000이 아닌 케이스가 있으면은 우리는 선형 종속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 000인 경우에만 있으면 얘는 선형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절트라고 하는 것을 티블로 반환했습니다. 그 티블로 이렇게 반환하면 좋은 게 뭐냐면, 좀 더 축약해서 볼 수 있죠. 요 안에 지금 코에피션트랑 밸류, 벡터 놈 리절트 값이 2개씩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벡터 놈 값 꺼내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값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놓고, 나는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이 벡터 놈을 기준으로 최하위 값, 최소로 만드는 코에피션트 1, 2, 3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이렇게 벡터 놈 자체가 이제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근데 지금 보면은 0.53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코에피션트 값이 0.06, 0.02, 0.09 이런 식으로 돼서 거의 0으로 지금 수렴해 가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이제 5만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만 개의 A1, A2, A3들이 막 계산이 된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최소값이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뭔가 더 작은 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10만 번. 오케이. 아까 0.5였는데 0.0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더 지금 코에피션트들이 0과 지금 가까워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V1, V2, V3라고 하는 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엔 A1, A2, A3라고 하는 이게 0인 케이스밖에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B1, B2, B3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봤던 요 선형 종속인 케이스 있잖아요. 이 선형 종속인 케이스들은 이제 쉽게 저희가 A1, A2, A3가 모두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벡터를 만드는 케이스를 지금 2개나 벌써 찾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써놓은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방금 전에 계산했던 그 놈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이렇게 패러미터와 1,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이렇게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 옵팀 함수를 저는 사용을 했는데 저희의 목적이 0이 아닌 A1, A2, A3만 계산하면 됐으므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A1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1에서부터 5 사이의 값으로 이제 한정을 시켜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2, A3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지는 어떤 범위 안에서 패러미터 A1, A2, A3를 찾아줘 라고 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V1, B2, B3가 선형 종속이라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선형 독립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매번 저희가 B1, B2, B3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선형 독립인지 선형 종속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코드를 돌려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이나 함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